지난해 검경 합동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김나리 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피해자가 연이어 5명이 된 것이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대통령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경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언론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경찰의 한 발 늦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동 연쇄 성폭행 살인 사건. 그런데 대통령까지 주목하는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유민철이 피해자 아이의 삼촌인 김영사에 의해서 사살되고 맙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죽은 상황이죠. 그것도 김영사 피해자의 삼촌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보고에 경찰청장은 노발대발합니다. 이에 강 국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한 사람을 추천하죠. 바로 최철기 서울광역수사대 반장입니다. 최근 태경그룹 김양수 회장을 검거한 광수대의 에이스 최철기. 그는 태경그룹에 이어서 해동건설까지 수사하고 나섰습니다. 33층 고층 빌딩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펼치는 두 건설회사가 모두 최철기 반장에 의해서 탈탈 털린 것이죠. 두 회사와 최 반장은 미묘한 관계 속에 있는데요. 최 반장이 태경 김 회장을 치면서 해동 장석구가 빌딩 입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양수 회장은 주한검사에 의해서 바로 풀려납니다. 주프로라고 불리는 그는 재벌들의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정이 많은 검사입니다. 그런 그는 김 회장을 바로 풀어주고 맙니다. 한편 최 반장은 자신이 수사한 해동건설의 대표이사 장석구에게 돈을 받은 매제에 의해서 감찰반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 반장을 구석에 몰아놓고 아동 연쇄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습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강 국장의 밑그림입니다. 강 국장은 승진에 3번이나 물을 먹은 최 반장에게 이번 일만 해결하면 팀장을 시켜준다고 약속하죠. 승진에 목마르고 줄과 백이 필요한 최 반장. 더구나 매제가 돈까지 받아서 절실한 최 반장과 김 회장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프로. 빌딩 입찰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태경 김 회장과 해동 장석구까지. 그들의 불꽃 튀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최철기 반장 역의 황정민, 주한검사 역의 류승범, 장석구 역의 유해진. 가장 정당해야 하는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검은 움직임을 다룬 영화. 방구석 시네마 그 4번째 상영의 주인공 영화 부당거래입니다. 나만의 작은 영화관, 방구석 시네마. 부당거래. 부당거래는 말 그대로 부당한 거래를 말하는데요. 이치에 맞지 않은 거래는 영화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형사 그리고 검사들의 이야기에서 누가 부당한 거래의 당사자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장 청렴해야 하는 직업인 경찰관과 검사에게 들어온 은밀한 유혹. 한 번 빠져보니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의 덫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그 부당거래의 끝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며 영화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죠. 최철기 반장의 팀이 모여있다. 대낮에 술집에서 모인 그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윗대가리 욕을 한다. 오전에 왔다 간 감찰반을 얘기하며 어차피 윗대가리들이 벌인 일인데 한번 들이받자고 말을 한다. 이에 최철기 반장은 너네 장안동 오락실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본다.
승진은 3번 물먹었지. 팀원들은 장안동 오락실 쪽에서 돈을 받았지. 거기에 매제는 해동 장석구에게 돈 받았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바로 최 반장 위에 있는 강 국장. 최 반장하고 알게 된 지 15년이나 된 강 국장. 장안동 오락실 사건은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해동 장석구에게 돈을 받은 매제 사건은 감찰반에서 제대로 냄새를 맡았다고 한다. 그래서 광수대 에이스를 감찰반에 넘길 수 없기에 강 국장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된다. 청장님하고 거래를 봤다는 강 국장. 아동 연쇄 성폭행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증거도 없이 죽어버렸으니 깔끔히 해결해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없애준다고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 반장. 그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 네, 제가 고른 영화 부당거래의 첫 번째 장면, 궁지에 몰린 최 반장에게 강 국장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먼저 팀원들과 최 반장이 술을 먹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 형사가 버럭버럭 화를 내죠. 아니 어차피 윗대가리들이 한 짓이 뻔한데 그냥 들이받읍시다. 들이받고 저도 반장님처럼 정직이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분노하죠. 다른 팀원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팀장이 승진에 실패했다는 건 곧 자기에게도 불리한 일이니까요. 각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고민하는 최 반장. 그때 강 국장이 술집에 들어옵니다. 최 반장과 강 국장이 둘이 남은 술집. 용의자가 증거도 없는 채로 죽어버린 아동 연쇄 성폭행 살인 사건. 그들에게는 지금 범인이 필요한 상황. 최 반장은 이 일만 해결해주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줄과 빼까지 생기는 상황. 강 국장은 최 반장이 해결해준다면 경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 그 둘의 거래는 영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부당거래입니다. 명심해라, 청와대까지 걸린 이벤트다. 과연 최 반장은 무사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노래 듣고 와서 영화 부당거래의 두 번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방구석 시네마입니다. 해동건설의 장석구를 찾아간 최 반장. 둘은 태경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33층 빌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사 끝내고 다 털더라도 꽤 남겠다고 말하는 최 반장. 그런 그에게 장석구는 어떤 분 때문에 태경 김양수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한다. 이때 최 반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배우가 필요하다는 거다. 섭외한 배우를 제대로 교육만 시켜주면 33층 빌딩은 태경이 아닌 해동에 돌아간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다. 영화 부당거래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부당거래의 두 번째 장면이자 두 번째 부당거래 씬이라고 할 수 있죠. 전형적인 그룹의 회장인 태경 김양수 회장보다 전직 건달 출신인 경쟁 해동건설의 장석구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라 최 반장이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최 반장과 빌딩을 입찰하고 싶은 장석구의 입속이 만나 거래가 이뤄지죠. 최 반장이 캐스팅해온 배우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장석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배우는 메소드 연기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시간은 잘 맞죠? 안 맞을 일 있겠어요? 그 시계국은 나름 한정판입니다. 신기할 게 없다고. 뭐야 이거? 나 이거 참 나 이거. 야 이거 깝깝하네 이거. 어? 이거 뭐 골프도 불편해서 못 치러 다니겠네 이거.
당구나 치러 다녀야지. 영화 부당거래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태건 김양수 회장과 주검사가 함께 골프를 치러 나온 장면이죠. 그런데 갑자기 골프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잔디깎기를 들고 온 그는 갑자기 골프를 치는 두 사람 앞에서 잔디를 깎기 시작하죠. 썩거지란 말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고 맙니다. 잔디를 깎던 의문의 남자가 이번엔 스프링클러를 킨 것인데요. 이에 김 회장은 분노하며 아니 이 사람아 얼른 꺼! 라고 말하며 다가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무슨 일인가요? 그 수상한 남자가 김 회장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 회장은 목숨을 잃죠. 하지만 주검사에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담당 검사와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 회장, 검사와 재벌이 함께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검사에게 큰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서둘러 뜹니다. 강국장의 거래를 수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최 반장, 그리고 최 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배우를 교육하고 있는 장석구. 애초에 거래를 주고받던 사이인 김 회장이 죽으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들어가 버린, 그리고 아동연쇄 성폭행 살인사건 용의자 담당 검사로 배정받은 주검사까지. 그 세 명은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과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지, 부당거래의 당사자들은 처벌도 같이 받게 될지, 아니면 결과조차 부당할지, 그건 영화의 끝을 봐야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메비우스의 띠가 되어버린 부당한 거래, 영화 부당거래였습니다. 나홀로 평점. 방에서 나 혼자 매기는 평점, 나홀로 평점 시간입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8.5점을 드릴게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영화 부당거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구석 한 줄 평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소용돌이, 부당거래입니다. 이어서 영화 부당거래에 관한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의 명장면이죠. 주한검사 역을 맡은 배우 유승범이 분노하는 장면. 그 장면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네요. SNL 프로그램에서도 재현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은 대사인데요. 이 명대사가 베스트 댓글로 뽑혔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회 부조리에 충격받지 말라고 청소년 관람 불가인 듯. 부당거래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요. 사실 영화의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 분께서는 영화가 담고 있는 부조리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영화가 청불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군요. 네, 방구석 시네마 그 네 번째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래도 영화 부당거래를 보고 왔는데 명장면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방금 베스트 댓글에서도 패러디가 소개된 명대사, 그 목소리를 패러디가 아닌 영화 본연의 소리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한검사 역을 맡은 유승범 씨의 열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김민준,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